사과는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사과를 이렇게 섭취하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압을 높이고 심하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어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과와 함께 먹으면 건강상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까지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 이 방법으로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항산화 작용과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카테킨 등의 성분이 세포 산화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고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은 대장에서 항암 물질의 생산을 도와 항산화 작용과 종양 증식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건강에 좋은 사과를 먹을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과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껍질이나 씨에 영양소가 많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해서 건강을 위해 사과도 씨까지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사과씨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독성 물질이 있어 껍질은 좋지만 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시안화수소라는 자연 독성 물질인데요. 이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이나 구토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사과씨를 먹는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꾸준히 사과를 갈아 마시거나 즙을 내서 먹는다면 꼭 신경 써서 사과씨는 반드시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갈변 현상입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갈색으로 변한 사과는 맛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웬만하면 갈변한 사과는 도려내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변 현상은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만나 산화효소에 의해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갈변 현상 자체가 산화 반응이므로 갈변된 사과를 먹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의 재생을 방해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면역력 저하와 피로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사과는 갈색 부분을 충분히 제거해 드셔야 활성산소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세 번째는 과일용 왁스인데요. 예전에는 사과를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해서 매끈하고 반짝거리게 광코팅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유동 파라핀이 인체에 흡수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수원에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과가 뭔가 칠해놓은 것처럼 매끈한 경우가 있다면 과일 전용 세제를 이용해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미지근한 물로 헹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대부분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유기농이 아닌 왁스 코팅된 사과를 발견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해서 먹는 게 안전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 네 번째는 저녁에 먹는 사과입니다. 아침에는 금사과, 저녁에는 독사과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아침 식사로 사과를 먹으면 펙틴 성분이 장을 자극해 장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췌장의 베타세포 손상을 예방해서 당뇨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 매일 사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당뇨 발병률이 30% 정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공복 음식으로 사과가 추천되어 왔는데요. 반대로 밤에는 사과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장운동이 활발해져 숙면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느라 소화가 미처 안 된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가스를 만들어 아침에 일어난 후 속이 더부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과 속 유기산 등이 위의 산도를 높여 누워있는 동안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어 밤보다는 아침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 저녁 사과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녁보단 아침이 좋고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과 드실 때 주의할 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과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과와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효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흡수율이 5%밖에 되지 않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중 지용성 성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궁합이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피로 해소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과와 복숭아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때문인데, 구연산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은 피부 속 노폐물과 기미를 유발하는 과산화지질의 생성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풍부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순환 사이클을 정상화하여 피로해소를 돕습니다. 복숭아의 유기산과 사과의 사과산은 피로물질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해소와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만성염증에 효과가 좋고 뿐만 아니라 비타민C 또한 항염증제로 작용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를 사과와 같이 먹으면 속쓰림, 위궤양 등 위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사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